안녕하세요. 랑랑락 즐거운 수학의 김락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동원고등학교 2학년 1학기 확통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감각을 높여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와, 아주 간단한 계산 하나 나왔습니다. 중복 순열을 공부했느냐?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죠? 기호에 대한 연산이 가능하냐 문제가 되겠군요. 서로 다른 4개 중복을 선택해가지고 두 개를 선택해서 중복해가지고 2개 선택해서 나열하는 가지수. 그럼 첫 번째 선택해서 나열하는 가지수 4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도 4가지 이렇게 계산해서 간단하게 4, 4, 16 이렇게 끝나는 거니까 빠르고 정확하게 답 맞추면서 기분 좋게 출발하면 되겠습니다. 2번 이어집니다. 6개의 숫자 겹치는 부분들을 주의해서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군요. 일렬로 나누는 가지수 같은 문자 나열이죠. 자, 6개를 열심히 나열하니까 6팩토리얼이 되겠고 이때 이제 겹치는 개수. 자, 이 부분 순서가 좀 정해지지 않는 거니까 이렇게 좀 나누기를 처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6, 5, 4, 3, 2, 1은 여기 약분이 좀 하나 이루어져서 이렇게 쓰면 되겠고 아직도 2가 하나 좀 남았죠. 그럼 약분하게 되면 여기가 2가 되겠고 그럼 6 곱하기 10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그러니까 또 역시 가볍게 답 맞춰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같은 문자 나열하고 공식 형태 맨 처음 이 계산하는 부분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되는 거니까 자, 자신감을 갖고 맞춰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3번 문제 살펴봅니다. 5명이 원역의 탁자에 둘러앉는다. 회전에서 일체형 같은 걸 본다. 원순열의 가장 기본적인 걸 물어봤습니다. 5명 나열. 첫 번째 나열하는 사람이 이렇게 가서 이제 기준을 잡는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기준 잡고 나머지 그러면 4사람을 나열할 때 기준이 잡혀져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원순이 아니니까 자, 4팩토리얼. 물론 기준 잡는 방법은 이제 빙글빙글 둘렀을 때 다 똑같은 거니까 이제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4팩토리얼. 그렇다면 계산 결과가 24 이렇게 되는 문제. 됐습니까? 자, 기본적인 문제 형태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빠르고 정확하게 잘 맞춰가면 되겠습니다. 4번 시작합니다. 서로 다른 5개의 공을 서로 다른 3개의 그릇에다가 담겠습니다. 빈 그릇이 있을 수 있다. 빈 그릇이 있다는 이야기는 다른 곳에 많이 담아야 되는 거니까 중복 허락해서 담겠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릇이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을 넣어야 되는데 어디에 넣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당연히 넣을 곳이 3가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 마찬가지, 세 번째 마찬가지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3의 5제곱 이렇게 되는 중복 순열 문제가 나온 거군요. 서로 다른 공, 서로 다른 그릇에 담겠다. A 그릇, B 그릇, C 그릇 3가지가 된다는 이 관점을 좀 유지해가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자 81 곱하기 3 형태니까 243이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표현 부분에 있어서 자 이렇게 지금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 이렇게 좀 강조하다 보면 이게 좀 암기식으로 하는 그런 나쁜 습관이 생기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 좋지 않고요.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공을 열심히 서로 다른 그릇에 담겠다. 다음 공도 역시 담되 3가지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자, 자연스럽게 원리 적용해 가면 이게 이제 중복 순열하고 연결돼 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5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1보다는 크고 자, 이렇게 돼 있다. 근데 5보다는 작은데 이 나오는 4개의 숫자는 서로 같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게 되면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순서는 우리 자동이니까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2, 3, 4 요 3개의 숫자에서 우리가 A, B, C, D에 넣을 4개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당연히 같아도 되는 거니까 중복을 허락해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서로 다른 3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렇게 이제 정의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가지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7에 6 컨비네이션 4 되겠고 이건 이제 6 컨비네이션 2가 처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3, 5, 15 이렇게 계산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문제의 뜻을 파악해가는 과정 1보다 크고 5보다 작으니까 숫자들은 2, 3, 4가 되는데 이런 숫자들 중에서 자 4개를 좀 선택을 하는데 같아도 되니까 이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선택한다. 자, 원래는 이제 선택했을 때는 이제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크기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선택하는 것까지만 해주면 되겠다. 해서 중복 조합하고 다 연결시켜가는 과정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문장 뜻을 파악해가는 과정 정확하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6번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오늘로부터 15의 7제곱 무슨 요일이냐?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 이 부분 이제 이항 정리에서 나온 겁니다. 이항 정리. 자, 요일은 7일마다 반복이 되는 거니까 지금 15의 7제곱 이런 부분들은 7하고 관련되어 있는 14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전개를 좀 처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7 컨비네이션 제로 그 다음에 7 컨비네이션 1 14 더하기 이렇게 해서 이제 곱하기해서 갈 건데 이 14라는 숫자가 이제 7이 배수하고 관련했으니까 이 뒷부분은 이제 7로 나눠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니 여기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 이제 필요 없고 자, 요 부분만이 이제 우리가 관심이 가는 즉 1이 관심이 가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즉 15의 7제곱은 자, 7씩 7이 배수를 제곱을 하면 나머지가 이제 1이 남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곧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내일입니다. 내일. 수요일이다. 되겠습니까? 자, 뭐 간단하게 풀이할 수 있는 아주 깔끔한 문제가 나오네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무슨 요일이냐 묻는 이런 부분들은 이항 정리에서 활용된 식이다. 15란 숫자는 자, 요일을 물어본 거니까 요일을 물어봤으니까 이런 것은 이제 7과 관련돼 있는 거 해서 식을 이렇게 이 부분이 뭐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럼 이제 나머지 처리해서 풀어가겠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출제 빈도가 6번부터는 좀 제법 높은 문제가 6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주어진 식의 전개식에서 x세제곱의 개수와 상수항이 서로 같을 때 양수의 값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자, 일반항 형태가 6 컨비네이션 r 3의 r제곱 x제곱의 r제곱 그 다음 a의 6 마이너스 r제곱 그럼 x분의 1의 6 마이너스 r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요 앞은 개수가 되겠고 요 뒤쪽은 이제 지수가 되가는데 자, 조금 x 부분 좀 살펴볼까요? x의 2r이 되겠고 됐습니까? 그 다음은 요 부분 이제 부가 받게 되니까 r-6 처리가 되겠습니다. 요 부분 이제 완벽한 지수가 되가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 부분을 좀 정리하게 되면 3r-6이 되겠습니다. 자, 이 결과가 지금 x 세제곱이다. 그러니까 3r-6이 3이다. 이렇게 해서 저 r이 3 되는 경우 한번 해봐야 되겠고 그 다음은 3r-6이 0이다. 해서 r이 2일 때다. 이 부분이 이제 상수항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군요. 어찌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3번 선택하면 여기 6제곱 되고 세제곱분의 1 되니까 곱하기 여기 되면 당연히 세제곱이 되겠죠. 세제곱 계속 알겠습니다. 그럼 6 컨비네이션 3의 세제곱 그 다음에 6이 아니라 A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개수를 한번 구해겠고요. 그 다음은 R이 2일 때다.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6 컨비네이션 2 그 다음에 3의 제곱, 그 다음에 a의 4제곱 이런 형태로 되겠습니다. 이 개수가 서로 같다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죠. 자, 좀 처리 좀 한번 해볼까요? 6, 5, 4 처리가 되어 있고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 다음 3의 세제곱, a 세제곱 됐고 여기는 6 곱하기 5, 2 곱하기 1 됐겠고 그 다음에 3의 제곱, a의 4제곱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서 3 나오고 3의 세제곱 소거가 되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6 소거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5가 있는데 5도 또 이렇게 제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도 약분되고, 와우! 이게 4 남고, 여기 A 남고, 우와, 약분하고 남으니까 A밖에 없습니다. A 값 4라는 사실. 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을 구해가는 건 좀 잘 처리가 됐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자, 다항식 전개식에서 우리는 이제 일반항 형태, 사실은 조금 좀 쉬운 얘기가 되게 되면 뭐 세제곱 이 정도는 이게 6제곱에서 세제곱 이렇게 판단해 가는 거는 굳이 이제 일반항을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자,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배운 내용하고 연결시켜 하려면 x 부분 이 처리돼서 지수 파트 부분 이제 개수 자 이제 차수를 나타내 주는 거니까 이곳에서 r이 얼마일 때 이렇게 좀 알아낸 거죠. 그때가 이제 세제곱의 개수 상수항 부분이니까 그 결과가 같다. 뭐 그대로 해서 연산 뭐 시키는 대로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일반항 형태를 이제 제대로 정확하게 표현해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자 7번 문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항 정리 일반항 학습 정확하게 잘 하라 그런 취지의 문제니까 복습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더라도 풀 가능한 거니까 자 차분하게 착실하게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8번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다. A 지점에서 C 지점을 지나지 않고, C 지점을 지나지 않고, 그 다음에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겠습니다. 자, 요 지점 지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이 부분은 이제 전체에서 빼기 C 지점을 지나는 경우. 자, 이렇게 처리가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C 지점을 지나지 않으니까 중간에 이만큼 부분이 이제 공백이 생깁니다 해서 전체에서 요 부분을 지나지 않는 경우, 그렇다면 이제 길목을 잘 찾아서 이렇게 길목이 네 군데가 돼서 이 네 군데를 지나는 경우를 이제 풀 수도 있겠지만 풀이가 너무 많이 나눠지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전체에서 C 지점을 지나는 경우를 빼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가로로 가는 경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그 다음 세로가 네 가지 이렇게 쓰니까 전체는 합해서 9 팩토리얼에 5 팩토리얼, 4 팩토리얼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자, 빼기 A에서 C로 갈 때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5 팩토리얼에 3 팩토리얼, 2 팩토리얼 같은 문자 나열이요. 자, 그 다음에 C에서 B로 갈 때는 4개의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약분이 이루어지면 9, 8, 7, 6, 5부터는 다 지워지니까 4, 3, 2, 1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5, 4 또 약분했으니까 그 다음 지워지겠고, 그 다음 여기는 다 써도 되나요? 4, 3, 2, 1에 2,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차분하게 또 계산 들어가 볼까요? 8 소거가 되고 해주면 3 되겠고, 63 2배 6에 2배 12 되고 3에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10 곱하기 처리해주면 되겠고, 약분하니까 6 이렇게 처리되죠. 자, 126에서 60을 빼게 되면은 정답은 이제 66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문제. 자, 문제의 조건의 뜻을 좀 정확하게 잘 살펴서 C 지점을 지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전체에서 요 C 지점 C를 거쳐서 B로 갔던 요 경우 있죠. 자, 이렇게 전체 가지수는 깔끔한 문제이고, C 지점 지나는 경우도 조금 모양을 좀 살펴보게 되면 연결고리만 좀 해주게 되면 이제 머리 아프지 않게 가볍게 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돼가는 거니까, 자, 사건 형태를 이용하는 풀이 좀 기억해서 문제 적용해서 풀이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9번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책 8권 중에서 3권 이상을 선택한다. 그럼 3권을 선택하는 것이 이렇게 8컴-3, 그 다음 4권 해서부터 8권까지 선택한 이 많은 가지수들을 우리가 좀 이제 전부 다 구해달라라는 취지의 문제가 같습니다. 오호, 3권 이상의 도서를 선택한다. 그렇군요. 자, 근데 계산의 수가 좀 많죠. 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에서 또 역시 빼는 형태를 취하면 되겠습니다. 전체는 이제 8 컴비네이션 0부터 이제 최고적으로 쭉 간 거니까, 전체는 2에 8제곱 이렇게 돼서 8 컴비네이션 0, 8 컴비네이션 1, 8 컴비네이션 2 이렇게만 좀 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256이던가요? 자, 됐고, 이 부분은 1, 8, 4, 7이 2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256에서 36에 37을 빼면 되는 거죠. 끝자리 9, 4에서 1 빼니까 3, 4에서 3 빼니까 1 되는 거죠. 219 이렇게 처리되겠군요. 자, 219 계산이 되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문장을 좀 정확하게 잘 읽지 않으면 순간 좀 당황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3권 이상을 선택한다. 3권, 4권, 5권, 6권, 쭉 해서 이제 8권까지 이만큼. 자, 그렇다면 역시 반대되는 부분을 좀 이용해야 되겠다. 자, 이 전체 부분을 이 항정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합한 거로 좀 생각해도 되지만, 첫 번째 책을 선택할까요, 말까요? 두 번째 책을 선택할까요, 말까요? 두 가지 이런 형태에서 쭉쭉쭉쭉 2를 곱하기 하다 보니까 2의 8제곱 이렇게 처리해도 전체 가지수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조금 여사건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는 부분이 연속해서 나오는데, 정확하게 문제 원하는 부분 정확하게 잘 캐치하는 능력을 좀 키워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번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 갑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원형 탁자에다가 어른, 어린이 둘러앉을 때 어른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한다. 이웃하지 말아라. 이런 형태가 원리인 것 같습니다. 자, 이웃하면 안 된다. 풀이원은 뭘까요? 이웃해도 되는 분명히 상대방이 있을 겁니다. 상대방을 먼저 나열하는 부분들이 풀이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웃해도 되는 건 어린이들이죠. 그러니까 어린이를 먼저 나열하면 되겠습니다. 어린이 5명. 자, 근데 그냥 나열되는 게 아니라 원탁에 나열됩니다. 자, 그러니까 원순위 이론 적용해서 4팩토리얼 해서 원탁의 어린이 5명이 나열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른 둘이 어떻게 주면 되겠습니까?
틈들이 있을 때 어린이와 어린이 사이의 틈에 찾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어른 나이라는 가지수 4가지, 그 다음 5가지, 그 다음 4가지 이렇게 처리 되겠죠. 24 되겠고 5 곱하기 4가 이제 20 되는 거니까 곱하기 해주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48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론 아이디어 정확하게 좀 기억해서 적용했더니 뭐 쉽게 처리가 되죠. 원형탁자에 나열한다. 자, 이렇게 될 때 이웃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상대방 먼저 나열. 그래서 어린이 먼저 나열. 그 다음에 틈에다가 찾아 들어가기 이렇게 처리해주면 됐죠. 자, 상대방 먼저 나열하는 이 아이디어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면 뭐 큰 무리가 없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저 자칫 잘못 착각해가지고 뭐 또 전체 가지수에서 이웃하는 거 뺀다 뭐 이런 형태 좋지 않은 아이디어니까, 자, 철저하게 정확한 바른 아이디어 좀 적용해가는 부분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11번 시작합니다. 그림과 같이 크기가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진 4개의 영역을 빨주노 조파보 6개의 색 중에서 4개의 색을 선택한 다음 선택하고 선택한 색을 모두 이용한다. 이렇게 됐네요. 자, 빨리 선택해놔야 되겠습니다. 6,4 6가지에서 4가지를 좀 골라놓겠습니다. 자, 이 골라놓은 4가지를 이제 열심히 칠하면 되죠. 자, 칠을 할 때 면에 색칠할 때는 어떻게 되죠? 색칠하기가 들어가는데 키포인트는 가장 많이 접하는 면, 가장 많이 접하는 곳, 이 부분은 어떻게 되죠? 제일 먼저 칠합니다. 제일 먼저 칠한다. 이런 부분들이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자, 4가지 색이 있는데 가장 많이 접하는 면은 당연히 가운데가 되겠고, 가운데 칠하는 가지수는 당연히 4가지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래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건 뭐죠? 자,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 정삼각형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 뱅글뱅글 돌려갔을 때 상대적 위치가 전부 다 같아져서 뭐로 봐야 된다고요? 나머지 칠할 때 이 부분이 원순열이다. 이 부분이 원순열 이론이 적용돼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3가지 색을 원순열로 나열하겠다. 당연히 이 팩토리 이렇게 처리된다는 사실입니다. 됐습니까? 자, 각각의 항목들이 좀 존재하네요. 요거 이제 가운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색 선택하기.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군요. 자, 그렇다면 계산 어떻게 되겠습니까? 6 컨비네이션 2가 되겠고 4 곱하기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자 6, 3, 5, 15가 되겠네요. 15에다가 8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8, 8, 5, 8, 40, 120까지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자, 문제 뭐 이렇게 많이 어려운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논리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 중요하죠. 자, 6가지 색깔 중에서 내가 사용할 4가지 색을 택하고 색을 칠하는데 어떻게 한다? 가운데 칠하고 가장 많은 면 칠하는 거 먼저 칠하는 거니까 칠하고, 그 다음 적용하는데 또 원순열 적용하고. 됐습니까? 자, 이런 이제 단계를 거쳐서 논리적인 전개 과정하고 딱 매치업을 시켜가지고 차분하게 이제 처리를 하라. 뭐 이런 부분, 문제의 레벨이 이제 조금씩 아이디어들은 이제 조금 쌓여가는 것까지 포함해서 발전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번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11번 마칩니다. 이번에 다룰 문항은 12번이 되겠습니다. 빨간 공, 파란 공, 노란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공을 차례로 꺼내서 순서대로 나열한다. 알겠습니다. 9번째 공이 노란 공인 경우다. 그런데 공이 몇 개죠? 4개, 6개. 공이 9개인데 그럼 결국은 맨 마지막에 노란 공을 꺼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여기는 이제 꺼낸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니까 결국은 뭐가 되겠습니까? 나머지 8개의 공을 뭐 한다? 나열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같은 거죠. 같은 색의 공을 또 이제 구별하지 않죠. 그리고 꺼낸 공 어차피 넣지 않는 거니까 그럼 8개 그냥 나열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8 팩토리얼 되겠고요. 그렇다면 빨간 공 4개 4 팩토리얼, 파란 공 2개 2 팩토리얼, 그다음 노란 공은 3개 있었는데 맨 마지막에 하나 빼고 되니까 이제 2가지가 되니까 2 팩토리얼 이렇게 나누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요. 약분하니까 8 7 6 5 4 3 1은 지워지고 그 다음 2 처리가 되죠. 자, 이 부분 약분해서 2 이렇게 처리해서 놓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되면 뭐 14에다가 5, 6, 3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죠? 저 곱하기 해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3, 4, 12, 420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됐죠? 호호. 자, 이 문제도 문제에 주어진 뜻,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뭐 공 9개 있는데 뭐 9번째 공이 노란 공이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맨 마지막에 노란 공 꺼내놓고 나머지 부분, 앞에 부분 이제 가지수가 되는 거니까 8개를 나열한다라는 개념으로 문제에서 시키는 이 부분 이제 내용을 어떻게 좀 깔끔하게 잘 정리했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좀 이렇게 평이한 문제풀이로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동원구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이어집니다. 3개의 문자 ABC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가지고 4개를 택하고 일렬로 나열합니다. A가 연속으로 2번 이상 나열되지 않는 경우 수를 구해달라. 자, 어떤 풀이를 할까요? 자, 전체에서 저는 빼는 풀이를 좀 하겠습니다. 자, 전체 4자리가 있는데 이곳에다가 나열, 가지수 3가지. 중복하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또 3가지. 아, 이 부분이 전체 가지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전체 가지수는 3의 4제곱 처리해서 이제 8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가볍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연속 나열되지 않아야 되니까 나열되는 경우를 빼면 되겠습니다. A가 2번 사용되면서 연속되는 경우들은 자,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겠네요. 자, 이때 이제 가지수 조심해서 구해야 된다 했죠. 이곳에 나열되는 가지수는 2가지. 자, 이곳에 나열되는 가지수는 자, 이 부분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3가지요. 다시 A가 와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제 3가지가 되겠습니다. 6가지가 되겠고, 이때는 옆에 A가 오면 안 되니까 2 곱하기 2에서 4가지. 자,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2가지에다가 이 앞쪽 부분이 3가지가 되겠죠. 3 곱하기 2 이런 형태에서 6가지. 됐습니까? 자, A가 3번으로 이렇게 가면서 문제의 조건에 어긋나는 경우는 이렇게 각각 됐고, 이곳에 나열되는 가지수는 당연히 2가지가 되겠죠. 2가지. 그 다음 이제 전부 A인 경우 1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16에 5 이렇게 처리해주니까 21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전체 81에서 21을 뺀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자, 60까지 구해가는 건데, 자, 요거 자칫 잘못되면 실수해가지고 틀릴 가능성이 좀 보입니다. 자, 그 부분 어디일까요? 자, 6건으로 처리해가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바로 이제 요 부분 계산인데, 아까도 좀 설명드렸다시피, 요 부분 이제 3가지 되는 부분이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당연히 B하고 C가 와야 되는 거니까, B, C가 와야 되는 거니까 2가지 되는데, 이곳에는 이제 B, C에다가 이제 A가 오더라도 상관이 없죠. A가. 2번 연속되는 부분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6가지 이 부분들이 계산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자, 이제 반대되는 경우들을 좀 처리했는데 이 부분 특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존재하는 거니까 자, 이런 부분 이제 꼼꼼하게 처리해서 이제 완벽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집중력을 조금씩 이제 높여가면서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막 나오니까 방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확실하게 좀 잘 풀 수 있게 좀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한 부분, 자, 주의해야 될 부분 잘 점검하셔가지고 확실하게 잘 푸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4번 살펴봅니다. 같은 종류의 연필 6자루를 5명의 학생에게 나눠줄 때 연필을 한 자루도 받지 못하는 학생이 2명이 있다. 자, 그러면은 5명 중에서 2명은 받지 못하는 거니까 2명을 미리 선택해서 이 학생들은 빼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3명의 학생이 6자루를 열심히 가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3명의 학생이 6자루를 받아야 되는데 이 받은 개수를 딱 처리해 주게 되면 이제 이게 이제 더하기를 해주면은 이 부분이 얼마나 되겠다. 6자루니까 6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이 학생들은 반드시 좀 받아야 되는 거니까 최소 이제 일식은 좀 포함해야 되겠죠. 그래서 A라는 것을 A 프라임 플러스를 이런 형태로 치환하는 형태의 식을 원리를 적용해서 처리해 주게 되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 이런 모양이 되겠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서로 다른 3명이 중복을 해서 3가지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런 형태가 처리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 곱하기 여기 계산이 6에다가 5 컨비네이션 3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이게 또 계산 결과 10이 되겠네요. 그러면 전체적인 계산 결과 얼마? 100으로 계산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그냥 풀어도 될 것을 뭐 조건은 좀 살짝 붙입니다. 5명 중에서 2명을 못 받는다. 2명 안 주고 나머지 3명은 최소한 또 이제 하나씩 받아야 되겠다. 스스로 이런 거를 이제 판단하는 과정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복조합 형태의 틀이 되려면 이제 의미 아닌 정수를 만드는 거죠. 이 부분에서 의미 아닌 정수 이런 형태가 되도록 만들어서 완벽하게 처리를 해달라. 되겠죠? 자, 중복조합이 조금씩 변형돼서 나온 것들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통해서 자, 응용에 대처하는 부분들을 훈련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다룰 문항은 15번이 되겠습니다. X집합에서 X집합의 함수 대응 좀 물어보는데 자, 계산 결과가 홀수가 되어야 되겠다. 와, 차이를 구했는데 홀수가 된다는 이야기는 뭐 그럼 뭐가 되죠? 짝수 빼기 홀수한 결과 혹은 뭐 홀수 빼기 짝수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네요. 홀수가 더 대응되면 이제 짝수가 대응돼서 이게 지금 fx가 되는 거니까 짝수는 또 홀수에 대응되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와, 벤 다이어그램 그래서 1, 2, 3, 4, 5 여기는 1, 3, 5, 2, 4 이렇게 좀 따로 써야 되겠습니다. 홀수들은 전부 다 2, 4 쪽으로 좀 대응이 돼야 되겠고 짝수들은 1, 3, 5 쪽으로 대응되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이 가서 대응되는 가지수는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두 가지가 되겠고 3도 두 가지, 5도 두 가지가 되겠고 2가 가서 대응될 것은 세 가지 이렇게 처리한다.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까? 이 조건 이외에는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8, 9, 그럼 뭐 72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문제의 조건 표시해서 역시 벤 다이어그램 그래가지고 표시를 좀 딱 하니까 이제 무엇을 풀어갈지가 결정이 잘 되는 거죠. 됐습니까?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풀이 진행하기 바랍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9개의 자리가 있는 원탁에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이 앉으려고 합니다. 남학생 1명과 여학생이 조를 이루어지네요. 그래서 3개의 조를 만들고 자, 조원 사이에는 또 빈자리를 만들고 조원끼리는 당연히 그럼 이웃하겠죠. 이웃하게 앉는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문제의 조건에 맞춰서 조를 빨리 만들어야 되겠군요. 자, 남학생이 1, 2, 3 있다라고 했대. 여학생 ABC가 가서 조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는 누구랑 짝을 들까요? ABC 중에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몇 가지? 3가지. 이곳엔 누가 돼야 될까요? 2명 남았으니까 2명 중에서 1명 가서 선택을 이렇게 하는 거니까 가지수 몇 가지? 2가지. 이렇게 해주면 자, 조를 만드는 가지수가 되겠군요. 그러면 여기에 자동으로 이제 나머지 학생이 가면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이제 조를 만들면 이제 덩어리의 녀석을 원탁에 나열해주면 되겠죠. 자, 나열하는 가지수 3명을 나열하는 거와 똑같은 거니까 이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이런 원리니까 자, 적용은 그러면요. 조를 만드는 가지수가 3 곱하기 2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원순열에서 나열하는 가지수는 2 팩토리얼에 2 하시면 되겠고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 조원들끼리 이웃하지만 이제 자리를 이 빈자리를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신경 안 써도 되겠고요. 자, 자리 바꾸는 가지수 2 열심히 곱하기 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6 곱하기 16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36에 6이니까 96 해서 답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 되겠습니까? 와우, 큰 숫자가 아니면서도 문제의 조건들 아름답게 처리됐습니다. 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자, 남학생 이곳에 여학생들이 가서 누가 갈까요? 3가지. 한 명 고정됐으니까 나머지 누가 갈까요? 2가지. 이런 형태는 이제 조를 좀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조가 만들어졌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와우. 이제 원탁에다 나열하니까 원순열이죠. 원순열 딱 할 때 이제 2가지 2 팩토리얼에서 처리됐고 그 다음에 이제 자리 바꾸기 해서 짧지만 그곳에서 문제를 풀어갈 때 이렇게 어떠한 논리가 전개되어 가서 처리했는지 이 논리 전개 과정 부분들을 정확하게 학습하라. 오, 짧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연습하게 시키는 아주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16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17번 살펴봅니다. 사과, 감, 배, 귤 4종류의 과일이 있는데 9개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제 어떤 조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과는 1개 이하를 선택하고 감, 배, 귤은 1개 이상을 선택한다. 어떻게 주면 되죠? 사과가 조금 특징적이니까 사과가 없을 때 사과가 1개일 때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감, 배, 귤 이런 부분들은 과일이 충분히 많은 상태에서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선택한 개수만 좀 신경 쓰면 되죠. A, B, C 이렇게 선택했다. 0이니까 이제 9개를 선택해야 되겠고 다음엔요 이렇게 되니까 8개를 선택한다. 그래서 크게 이제 둘로 나눠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하나 이상 선택한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죠? 자, A 부분을 이렇게 A 프라임 플러스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제 드디어 이 부분은 이제 0이 돼도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중복 조합하고 매치업되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런 처리를 하게 되면 각각 이 식이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 더하기 C 프라임은 6이 되겠고 그 다음은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은 5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이 드디어 중복 조합이 일어나고 딱 매치업되니까 서로 다른 3개 중복 그렇게 해서 6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5개를 선택하는 가지수가 되겠고 이 부분을 계산식으로 바꾸면 9의 8 컨비네이션 2에다가 8의 7 컨비네이션 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8 컨비네이션 2 더하기 7 컨비네이션 2로 바꾸겠고 4, 7이 28에다가 7, 6의 약분되니까 7, 3, 21 이렇게 처리되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합을 해주면 되니까 49가 답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와우,
그럴싸한 처리 잘 보셨습니까? 자, 한계 이하 선택. 이럴 때 이제 이런 부분 이제 약간 특별한 조건이니까 특별한 조건을 아예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둘로 나눠버리면 됩니다. 이제 나머지는 이제 이게 개수를 합이 이제 9가 되는 거겠고.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좀 한 개 이상 선택한다는 거니까 사실 요 조건에 있어서는 자연수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중복조합 이론에 딱 맞아떨어지는 형태가 아니니까 이런 치환을 통해서 중복조합 형태 이제 이쪽은 이제 의미 아닌 정수죠. 의미 아닌 정수 0부터 돼가는 이런 형태 중복조합 이론에 딱 배치해서 공식을 딱 만들어가는 과정. 좀 됐습니까? 좀 그럴싸하게 풀이 진행됐죠. 자, 중복조합 이론이 변형돼서 좀 나온 부분들 어떻게 대체해서 풀어가는지 잘 따라 하셔가면서 잘 따라서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이제 스스로 풀 수 있는 능력 좀 갖춰가야 되겠습니다. 18번 시작합니다. 6명의 학생을 ABC 세 반에 배정을 하는데 한 명도 배정되지 않은 반이 없도록 배정을 하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함수의 대응 이런 부분도 되겠네요. ABC 반에 이제 대응이 안 되는 거가 없는 거니까 치역과 공역이 같다 이런 형태의 문제. 치역하고 공역 부분이 이렇게 같아지는 이런 문제들은 같은 스타일의 문제인데, 자, 어찌해주면 좋나요? 자, 이럴 때는 이제 6명을요 이렇게 이제 조를 나눠서 이건 이제 3개의 조가 돼 있죠. 이 3개의 조를 ABC 반에다가 이게 뭐는 거죠? 대응을 시키는 이런 형태가 좋은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4, 1, 1 이렇게 조를 나눌 수도 있고 3, 2, 1 나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 2, 2 이렇게 나눌 수도 있으니까 와우, 풀이가 조금 길어지겠습니다. 6 컴비네이션 마음이 급하면 안 됩니다. 6 컴비네이션 4 나머지 2명 중에서 또 1명 고르고 1명 중에서 한 명 중에서 1명 하고 싫은데,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둘둘 이렇게 같아서 2팩토리얼 나누고 이제 반에다가 배치를 대응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하겠다. 그 다음은요 6 컴비네이션 3 컴비네이션 2 1 컴비네이션 1 이건 아닌데 이건 이제 다 다른 애가 나누기 할 건 없고 3팩토리얼 되겠고, 다음은 6 컴비네이션 2 4 컴비네이션 2 2 컴비네이션 2 2 컴비네이션이 또 안 해도 되는데 셋 이게 같은 게 3개니까 이제 3팩토리얼 나눕니다. 그 다음에 반대형 이런 전체적인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와우, 지울 거 지우면서 좀 써볼까요? 6 컴비네이션 4는 6 컴비네이션 2로 바꿔서 쓰면 되겠고 2는 약분하면 되겠고 그 다음 3팩토리얼 처리해주면 되겠고, 다음은 그냥 쓸까요? 6 컴비네이션 3 컴비네이션 2 그 다음에 곱하기 3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은요 요거를 또 어떻게 할까요? 3팩토리얼 나눠서 없애볼까요? 없앨 거죠. 이것 때문에 필요 없고 계산할 것만 씁시다. 6 컴비네이션이 그 다음에는 4 컴비네이션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6, 3, 5, 15 곱하기 6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여기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자, 6 곱하기 5 곱하기 4 그냥 이렇게 쓰고 이제 3 이렇게 약분했다고 치면 되죠. 곱하기 또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더하기 여기 이제 곱하기인데 왜 이렇게 됐나요? 이게 옮겨 적을 때 뭐였죠 이거? 15 곱하기 여긴 또 뭐였죠? 4, 3 하니까 또 6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은 90, 180이 되겠고 여기는 얼마가 되나요? 18에다가 20 해주니까 360이 되는 건가요? 와우. 그러면 400에 540이 되겠네요. 540. 와, 계산까지 좀 시간 좀 많이 쓰는데요. 자, 간단한 문제 같아 보이는데 와, 6명을 세 반에다 집어넣는데 이게 가지수가 540까지가 나옵니까? 와, 이 느낌은 이렇게까지 많이 안 될 것 같은데. 자, 좀 어떻게 처리했는지 좀 큰 흐름들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6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좀 이게 3개의 조로 나누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조로 나눠서 반에다가 대응을 시키는 형태.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반이 없는 거니까 이제 치역과 공역이 같아지는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런데 이제 3개 조를 나누는 방법 자체가 이제 3가지가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개수가 같아질 때 나누기 하는 이 부분들은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고, 나중에 이렇게 분배해서 팩토리얼 되는 이 부분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 이제 이 논리에 의해서 계산을 좀 진행해 간 거니까 뭐 이 계산 과정은 열심히 여러분들이 이제 실수 없이 이제 차분하게 이제 대처하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더 이상 설명할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이해되셨습니까? 조를 나눠서 대응시켜가는 이런 논리 과정을 거쳐서 문제를 접근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방에 뭔가 풀이 이런 부분들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의 뜻에 맞는 이론을 찾아서 적용해 가는지 이 부분들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19번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양의 정수의 개수가 120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n 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이제 부정방정식 형태의 꼴로 풀어가는 이런 부분들은 이 부분은 이제 뭐죠? 중복 조합하고 관련이 있겠다. 근데 이제 가장 기본형이 되려면 이제 이게 이제 의미 아닌 정수인데 지금 양의 정수가 돼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 a 값을 이렇게 a'1 이런 모양으로 치환을 해서 좀 식을 쌓아 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런 변형을 거치면 어떻게 되죠? a', b' 프라임 형태를 열심히 찍어서 이제 1111 이렇게 주어진 거랑 똑같은 거니까 n-4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미 아닌 정수 이렇게 해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중복조합 이런 형태에 딱 매치시켰습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4개 중복으로 이렇게 해서 n-4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겠고, 자 그러면 이제 더하기 n에서 빼기를 해주니까 n-1이 되겠고 컴비네이션 n-4 이 부분을 조금 불편하게 되면 이 숫자 차이가 3 되는 거죠. 3 이렇게 바꿔서 놓으면 되는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 되면 n-1, n-2, n-3 나누기 3팩토리얼은 6이고 이 계산 결과가 얼마죠? 120이다. 12 곱하기 10이다. 이런 형태가 되는데, 자 이거를 전개해서 3차 방정식 풀이한다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것 같고, 여기를 좀 어떻게 잘하면 될까요? 12를 3, 4, 12로 바꿀까요? 3, 4, 12로 바꾸고 2, 5, 10도 바꾸고 곱하기 6 한 거를 또 2 곱하기 3 이 정도 볼까요?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9고 8, 9 여기 10 됐습니까? 8 곱하기 9 곱하기 10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큰 숫자가 10이다. 제일 큰 숫자 n-1이다. 이 1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n이 11이었습니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소인수 분해해서 이제 계수 맞추기 이런 형태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문제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뭐죠? 자, 신경 써야 될 부분은 그겁니다. 우리가 이제 중복조합에서 이 패턴이 중복조합 문제 형태에서 변형된 거다라는 사실을 알아가는 게 이제 우선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중복조합 문제 형태로 매치업 시켜가는 부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고, 이제 문자로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이제 풀 수 있는 문제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계산하는 부분들은 이런 것도 좀 제가 하는 부분이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 전개해서 3차 방정식 풀이하게 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거니까, 뭐 n, 2, 가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정수로 구성되어 있을 테니까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연속하는 3개의 숫자를 만든 거죠. 이런 부분들이 좀 센스 있게 대처하는 거니까 좀 필요하시면 좀 참고를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좀 잘 써먹을 수 있게 학습을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던 형태가 되어 있는데, 자, 뭔가요? 7도 막 이렇게 막 제곱되어 있고, 자, 이런 부분들은 1 플러스 x의 n제곱 우리가 전개할 때 n 컨비네이션 제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n 컨비네이션 1의 x 이렇게 곱하게 되잖아요. n 컨비네이션 2의 x 제곱, 요게 이렇게 맞춰서 이제 제곱되는 이런 부분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n 컨비네이션 n의 x n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x에다가 지금 저 전체를 보게 되니까 10제곱까지 했으니까 이제 10제곱이 될 거니까 10 컨비네이션 제로 이렇게 될 거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다가 지금 x에 얼마가 들어간 거죠? 7이 들어간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써지는 부분이 10 컨비네이션 1 곱하기 7이 되겠고, 이 부분입니다. 다음은요 10 컨비네이션 2에다가 7 제곱 이런 모양이 되겠고, 그래서 쭉 가서 10 컨비네이션 10에다가 7의 10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계산 결과는 이곳 x에다 7 대입하면 8이 되겠고, 이 부분은 당연히 지금 10제곱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끝나는 것 같은데, 요 모양으로 만들면서 p가 소수가 되겠다. 소수, 이 부분은 이제 2의 세제곱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2의 어떻게 30제곱으로 좀 표시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30제곱.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게 되면 30-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28이 답이 되가는 문제. 자, 이항 정리 학습을 좀 제대로 잘 하셨습니까? 그곳에 이항 정리 기본 이 패턴에다가 당연히 n은 10이 되는 거겠고 x는 7이 되는 이런 형태라는 것을 판단하셨습니까? 뭐 이런 부분들에 이제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그리 어렵지 않은 형태처럼 느껴지는데, 이항 정리가 학습이 안 되면 이게 그냥 뭐 어떻게 좀 대처가 또 생각해보면 대처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자, 이론 학습을 정확하게 잘 하라, 그런 취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21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딸기 우유 8개, 바나나 우유 2개, 초코 우유 1개, 흰 우유 1개. 많이 있군요. 12개가 있네요. 4개의 서로 다른 주머니에다가 3개씩 넣으면 3, 42, 12개. 네, 그럼 딱 3개씩 다 넣는군요. 같은 종류 우유끼리는 구분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딸기 우유 3개가 들어가 있거나 1개가 들어가 있는 주머니가 각각 1개씩 있어라. 그럼 딸기 우유가 3개로 묶여져 있고 하나 들어 있고, 그럼 딸기 우유가 8개니까 2덩어리 돼 있고, 그러면 나머지는 딸기 이렇게 되는데 2개씩 묶여라 이런 얘기네요. 딸기 우유를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해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딸기 우유를 이렇게 배치되는데, 이 부분들은 4개의 주머니에 넣어야 되니까, 자, 이것들이 들어가는 곳이 가지수가 몇 가지죠? 집어넣으면 되니까 뭐 4가지, 3가지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대표적인 예로 이제 A 주머니, B 주머니에 들어갔다. 그다음 C, D 해주면 되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곱하기 12 하는 거만 잊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A 주머니는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나나하고 초코, 흰 우유가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좀 채우면 되겠죠? 자, 가지수가 좀 나눠지겠네요. 이제 바나나 우유가 2개니까 바나나를 잘 배치하면 되겠네요. 바나나를 이곳에 2곳에다가 배치할 수도 있고, 바나나를 이곳에 하나 넣을 수도 있고, 바나나가 이곳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바나나를 CD에다가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C에다가 바나나 집어넣을 때, D에다 바나나 집어넣을 때 이렇게 큰 틀에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바나나를 이것에서 전부 넣었다. 그럼 초코하고 흰 우유가 됐으면 초코 집어넣게 되면은 이거에 흰 우유 되겠고, 이곳에 흰 우유 집어넣으면 이쪽에 초코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넣는 가지수가 지금 이게 2가지가 됩니다. 되겠습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이렇게 좀 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바나나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 이건 좀 가지수가 되나요? 이쪽에 그러면은 초코가 올 수도 있고 흰 우유가 올 수도 있는데, 자, 초코 왔다라고 치면은 이제 바나나를 또 어디 집어넣을까요? 이것도 다시 둘로 나눠지는데요. 이곳에 바나나가 갔을 때, 그럼 당연히 이제 나머지 흰 우유는 이쪽이 가는 건데, 바나나가 이쪽에 오면 흰 우유 이렇게 오니까 이것도 2가지가 되는데요. 와우. 그럼 밑에도 또 2가지. 그러니까 합쳐서 4가지 차려주면 되죠. 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바나나가 없으면, 야, 이거 바나나를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바나나가 없으면 이제 바나나가 각각 하나씩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걸 뭐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 없는데, 야, 이걸 또 자칫 잘못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뭐 나눠놨습니다. 자, 바나나가 이쪽에 없다는 얘기는, 바나나가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하나씩 가게 되면 이곳은 그러면 뭐죠? 흰 우유하고 초코 우유가 동시에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가지수가 1가지인데요. 자, 그러면 이 뒤는 뭐 가지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7가지가 되네요. 6에 7.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10이 있는 상태에서 7가지로 나눠졌으니까 곱하기. 됐습니까? 그렇다면 84 이렇게 되는 그런 문제 되겠네요. 뭐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닌데 막 이렇게 막 조건을 나눠서 해야 되고, 막 지금 교통 정리를 좀 잘 못하게 되면 이거 매우 그냥 복잡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네요. 자, 가장 문제 다시 볼까요? 딸기 우유가 특별하게 8개 되는데, 딸기 우유를 3개, 그 다음에 1개 들어가는 주머니 각각 하나씩 있어야 된다. 3개, 1개 들어가는 주머니. 이렇게 좀 덩어리를 져서 4개의 주머니에 넣어야 되는데, 들어가는 가지수가, 이곳이 들어가는 가지수가 4가지, 그 다음 3가지. 이게 지금 4 곱하기 3 해서 12가지 나온다. 그걸 이제 예로 이렇게 미리 이제 배치를 해버리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바나나가 많으니까, 바나나가, 자, 이곳에 2개 들어갈 때, 하나 들어갈 때, 들어가지 않을 때,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접근.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어떻게 이제 문제에 주어진 것들을, 이제 같은 부분들이 많은 것들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차곡차곡 바나나 처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초코, 물론 이제 그 전에 딸기 처리했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해 가는지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21번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살펴볼 문항은 22번이 되겠고, 동국어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수 ABC의 순서상 개수를 구해달라. 근데 막 절대값이 많이 있는데요. 자, 절대값을 해서 8 된다, 이런 문제를 살펴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문제풀이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A의 절대값이, 그럼 이제 이 부분 또 이렇게 또 나눠서 풀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네요. A 절대값이 얼마일 때, 1일 때. 그렇다면 밑에 식에 가서 봤을 때 B 절대값 더하기 C 절대값, 이런 부분들이 이제 8을 풀어가면 되겠고, 이 밑에는 B 절대값 더하기 C 절대값이 7을 이렇게 풀어가면 되죠. 자, 근데요, 요게 또 이런 조건이 있으면, 이 부분은 또 그럼 또 뭐죠? B라는 것은 B 프라임 더하기 1 이런 형태로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 C라는 것은 C 프라임 더하기 2 이런 형태로 좀 치환을 해서, 그러니까 A 프라임의 절대값, B 프라임의
절대값 이런 부분. 그러니까 지금 3처리해서 이제 5 이렇게 가라는 얘기가 됐고 BC인데 지금 AB라고 했네요. 문자를 조금 더 잘못 썼습니다. BC 밑에는 그러면 B 프라임 더하기 C 프라임 이런 형태를 계산한 결과가 얼마? 이게 지금 이제 3을 빼니까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차분하게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 중복 허락해서 5가지 선택하는 건데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곳에서 조금만 주의해주면 될 게 뭐냐면 지금 제가 이렇게 치환했는데 마이너스에 플러스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플러스 쪽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절대값 부분은 이게 계산할 때 이 값이 만약에 3이라고 할 때 플러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게 되는 거니까 각각의 어떤 값이 결정됐을 때 두 가지씩이 돼서 2 곱하기 2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부분은 그러면 또 서로 다른 두 개 중복하라서 네 가지 이렇게 처리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2 곱하기 2가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 a도 있기 때문에 곱하기 2가 또 한 번 더 진행돼야 되겠습니다. 이쪽은 a 값이 0이기 때문에 곱하기 해주면 한 가지에서 관계가 없는데 밑에 부분을 때는 곱하기가 또 한 번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계산식 좀 한번 써볼까요? 그럼 이 부분은 더하기 해주니까 7에다가 6 컨베이션 5,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4 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6에다가 5 컨베이션 4 처리해주고 곱하기 8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6, 4, 24에다가 여기는 5, 8, 4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자, 된 것 같죠? 그러면은 64가 답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 이해됐습니까? 자, 절대값이 나왔다고 해서 너무 당황하거나 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작아지는 부분들은 저 앞쪽에서도 좀 다뤘다시피 0일 때 1일 때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0일 때는 관계는 없는데 1일 때는 나중에 이제 이 A 값 자체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서 두 가지 이렇게 곱하기 주는 부분 신경 써도 있지 않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 나온 부분 이렇게 돼서 결과가 8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그냥 양수 처리하든 즉 B 더하기 C는 8 이렇게 처리될 때 문자 조건이 있는 것처럼 해서 이제 이렇게 바뀌어서 B 프라임 더하기 C 프라임 5에서 이제 이렇게 가는 형태처럼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대신 이제 절대값이 있는 부분이니까 이제 곱하기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숫자를 이제 고려해주면 되겠다. 역시 마찬가지 되죠. 큰 흐름틀. 절대값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 가는지 좀 설명드렸습니다. 이해 좀 되셨습니까? 조금 까탈스러운 부분이니까 다시 듣기 뭔가 해가지고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조금은 좀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22번은 동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그 앞에 다른 문제들까지 좀 해설 좀 많이 해드렸는데 설명 잘 이해되길 바라면서 자, 동호고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열심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